법률사무소 우리인의 대표 변호사이신 나유신 대표 변호사님을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리인의 대표 변호사 나유신입니다. 많이 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는 이미 AI를 되게 많이 쓰고 계신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어떤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을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기업체에 나가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나중에 혹시 필요해서 변호사 상담하러 가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보고 가시면 또 도움이 되니까요.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AI를 활용을 해서 소송문서를 직접 작성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AI가 뭔지를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정사각형이 있고 그 안에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이 정사각형 안에 있는 원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는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식이 있죠. 이거 원의 넓이,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AI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점이 되게 많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AI는 그 1초에 312조번에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이 네모 안에 점을 막 쏜 다음에 그 중에서 전체 점 개수 중에서 동그라미 원 안에 들어간 점의 개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정사각형 면적 곱하기 그 비율을 해서 원의 넓이를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AI는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무식하게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정답에 비슷한 걸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AI는 실수가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송 자체가 두렵지 않고 AI를 도구로 쓰는 법, 주로 챗GPT랑 퍼플렉시티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소장, 답변서 만드는 거, 요거 세 가지 실제 많이 있는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사례는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로 이제 우리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계약 끝났을 때 돈을 못 돌려받고 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빌려준 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대여금 사건에서는 소송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분쟁이 있는 게 가계약금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할 때 얼마 걸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걸었을 때 나중에 혹시 계약 안 되면 또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는지 또는 돌려줄 필요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사례를 제가 수용했던 사례를 좀 각색한 거. 사회초년생 김지수 씨, 이제 이 친구가 취업을 하고 첫 자취방을 구한 거예요. 창원에 이제 원룸을 구했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에 기간은 2년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기간 2년이 지났어요. 그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날 쯤에 한 번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연장 안 하고 그대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살아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해서 2년 후에 기간 다 차가 퇴거까지를 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처음 연락을 했더니 곧 드릴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연락도 없이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회신도 없고.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1,000만 원이 사실 자기 전 재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수씨가 이렇게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임차인 김지수는 창원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인 박임대와 2022년 3월 1일부터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2024년 2월 28일 정상 퇴거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입력하는 게 그냥 입력하는 것보다
결과물이 좋습니다.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물론 변호사라고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인이니까 자기 상황을 그대로 써서 초안 작성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ChatGPT가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올 것 같으세요? 한 5초 정도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화면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한 건데 그다음에 제목, 소장, 사실은 이제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라고 AI는 답을 하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건 AI니까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원고 이름, 주소는 자기가 지금 주소 정보를 입력을 안 했으니까 알아서 입력하라고 이렇게 땡땡땡 써준 거예요. 피고 이름, 또 주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남는 날까지 연 땡%, 그러니까 0%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자기가 몇 %라고 입력해야 되는지 AI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수정할 수 있게끔 해놓고 몇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쓰고 청구 원인, 그러니까 청구 취지는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쓰는 거고 그러면 그걸 왜 달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청구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원고는 2022년 3월 1일 피고와 사이에 차문 소재 원금에 관해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의 만료 및 목적물 반환,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정상적으로 반환하고 퇴거했다. 보증금 미반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보증금 1,00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입력할 때 증거를 입력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 거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방법이라고 해서 일단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 입증해야 될 테니까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나온 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돈 달라고 문자 보낸 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문자 내역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해보고 있는 거 있으면 첨부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는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첨부 서류에는 이렇게 쓰는 건 틀린 거예요. 이건 AI가 틀린 건데 소장 부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법원에 소제기할 때 공짜로 소송 안 해줘요. 법원도 돈 받고 소송해줍니다. 그거를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 초범 같은 거 될 때도 500원, 600원 주잖아요. 그런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납부한 영수증을 은행에 가서 떼와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소장을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틀린 게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만 써서 법원에 접수를 해도 판사는 다 알아듣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땡땡 지방법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이거 법원이 어디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창원지방법원이 될 텐데 그래서 일단 초안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고 이 빈칸만 내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법원인지 답을 안 해줘가지고 추가로 물어보는 겁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창원에 사는데 관할 법원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관할이라는 용어를 모르시겠으면 임차인, 임대인 둘 다 창원에 사는데 어디 법원에다가 제기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밑에처럼 답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또 간단하게 자기가 써주는 거예요. 뭐 민사소송의 기본 관할은 이렇고 저렇고 한데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겠으니까 참고로 창원, 마산, 진해 모두 기본적으로 창원지방법원 관할이긴 한데 단 일부 지역은 지원 관할일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산 지원, 진주 지원. 그러니까
실제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창원지방법원에는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거창지원이 있고, 진해에는 남부시법원이 있고, 산청에는 산청군법원이 있고, 뭐 거제에는 거제시법원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창원에 주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마산이 합쳐져가지고 또는 진해도 합쳐져가지고 진해에 주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부시법원에 제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산에 살고 있으면 마산 지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 잘 모른다고 해도 창원법원에 넣어도 법원에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송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창원지방법원이라고 수정하고 접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죠. 원룸이 정확히 창원 어느 구인지를 알면 본원 지원까지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주면 이제 또 추가로 수정하는 답을 주는 거죠. 청구 취지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내가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좀 이렇게 해주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게 청구 취지고, 이게 판사가 제일 먼저 읽는 문장이 되고요. 청구 원인은 그러면 그거를 왜 받아야 되는데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을 했고 퇴거를 했는데 돈을 못 들여받았다. 요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가 되게 중요해요. 소송은 이게 사실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하늘도 알고 뭐 땅도 알고 주변의 사람도 다 압니다. 증인이 엄청 많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거 있냐, 녹음이 있냐,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거, 주민등록부, 그러니까 내가 나왔다라는 거 입증하려면 내가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한번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입세대 연락원 이런 거 떼보시면 충분히 증거는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액 사건은 스스로 제출하고 판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법적으로도 임대인 입장에서 다툴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뭐 살고 있는 동안에 좀 어디 고장내가지고 수리비 들어갔으니까 수리비는 좀 떼고 줘야겠다, 이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리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박해야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써줍니다. 저희는. 네, 지금 이제 소장에 대해서 한번 쉬운 걸 알아봤고요. 이번에 소장을 받았을 때 대여금 사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직장인인 이민준 씨가 어느 날 법원 우편물을 받았어요. 이게 소장 두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본은 그냥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그 복사본을 당사자한테, 상대방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복사본이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 그냥 부본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본이랑 다 동일성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옛날에 내가 빌린 돈 내가 이자를 잘 갚았는데 원금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소장의 내용이 대충 이랬다는 겁니다. 당사자 표시는 지금 일부러 제가 생략을 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가오는 날까지 월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2021년 5월 1일에 3천만 원을 월 5% 이자로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매월 약정이자 월 5%니까 월 얼마씩 갚았겠어요? 60만 원씩 죄송합니다. 150만 원씩 갚은 거예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15만 원이겠네요. 이걸 갚았는데 원금커녕 이자도 최근부터는 안 갚더라. 그러니까 돈 갚아라. 이런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차용증, 뭐 이때까지 돈 빌려준 내역, 이자 받은 내역, 이런 거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소장에는 청구서에 이렇게 쓴 게 맞습니다. 입증 방법, 이런 증거들을 각 한 부씩 청구를 합니다. 소장 2번, 복사본을 청구합니다. 인지대, 그 다음에 송달료 우편 요금도 내가 내줘야 됩니다. 이런 거 영수증 청구합니다 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월 5% 이자면 1년으로 치면 12개월이니까 60% 이자가 되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제한법이라는 거가 있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다들 아시니까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자제한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연 20%가 최고율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러시앤캐시 이런데 대부업체들이 처음에는 66%까지 받다가 49%로 줄었는데 최근에는 대부업법에서도 연 20%로 다 줄였어요. 그래서 이자제한법에 20%를 초과하면 초과된 만큼은 무효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이냐? 연 40%로 내가 갚았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민주 씨가 이제 소장을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AI한테 파일 업로드 첨부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첨부된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정리해주세요. 뭐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반박할 내용 좀 써줘 이렇게 해도 됩니다. 특히 이자 부분이 적법한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2021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캔한 파일을 첨부를 한 거죠. 요새는 AI가 사진에 있는 글자도 읽어내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 업로드해도 됩니다. 답변서 또한 실제로 작성한 겁니다. 답변서, 사건.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지금 얘는 정보를 입력 못 받았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안 썼는데 어쨌든 대여금, 원고 이름, 피고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서에는 아까 소장에는 청구 취지랑 청구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서에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줘야 돼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각해 주세요.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제 이유를 봅시다. 왜 안 줘도 되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돈 빌린 사실은 맞잖아요. 그래서 금전 차용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2021년 5월 1일 원고로부터 3천만원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자 약정이 문제가 되죠. 이자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원고는 월 5%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연 60%에 해당하는 이율로서 이자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현저히 초과한 것이므로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게 우리 잘 모르겠잖아요. 그걸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자 지급 사실 및 원금 충당, 원금에 이제 변제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2021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씩 여기도 보면 합계 땡땡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AI가 이런 게 좀 취약해요. AI가 자기가 학습한 거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답을 하는데 계산이라고 잘 못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도 좀 잘하긴 하죠. 사실은 많이 좋아졌는데 AI는 계산을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마를 원고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금원 중 법정 최고율을 초과한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원금 상당 부분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잔존 채무가 3천만 원이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뭔가 좀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바로 수정 지시를 하면 됩니다. 방금 작성된 답변서 초안을 보니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율이 얼마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실제로 지급한 이자 총액도 계산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반영해서 답변서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정제내기 좀 썼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율이 안 나와 있네. 내가 실제로 준 것도 다시 계산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수정해줘. 이 정도만 넣어도 알아서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몇 번이고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 이제 다시 수정할 거 없는데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좀 볼게요. 자, 3천만 원 인정, 빌린 건 인정을 했었고 뭐 60%, 연 60%에 해당하는 것도 주장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부터가 달라지죠. 자, 2021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50만 원씩 총 56개월 동안 이제 개월수 계산한 거예요. 56개월 동안 합계 8,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곱하기 계산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 이율은 연 20%이므로 원금 3천만 원에 대한 적법한 연간이자는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50 곱하기 11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이 좀 틀리긴 합니다. 이거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는데 월 환산시 약 50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돈
15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초과하는 100만 원을 초과니까 무료니까 이자로 준 게 아니고 원금 갚는 데 쓴 거다. 근데 이거를 56개월치 계산하면 5,600 되니까 3천만 원을 이미 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다 갚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우리가 검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AI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써서 내시면 안 돼요. 검산을 해가지고 몇 번이고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다 갚게 되니까 지연손해금이라는 것도 없죠. 지연손해금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체이자 같은 거예요. 연체이자. 그것도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답변서는 항상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는 내가 이 사실은 일단은 인정을 하는지 아예 인정 안 하는지 내가 아예 모르는 사실인지 요거를 구분해서 써주면 되는데 AI가 그것도 써줘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AI가 또 요런 증거 찾아보세요 라고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증거 목록을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자료가 있지 찾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똑같죠. 변호사도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거든요, 증거를. 그래서 뭐 있어요 계속 꼬치꼬치 해놓습니다. 그거를 AI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약금인데요. 요거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제 아파트 사고 팔 때, 땅 사고 팔 때, 또는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일단 100만 원만 먼저 걸어놓으세요, 50만 원만 걸어놓으세요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걸었는데 계약 체결 안 한대요. 근데 이제 가계약금 받아놓고도 매도인 입장에서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팔고 싶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전제한 겁니다. 계약서는 일단 안 썼어요. 구체적인 조건도 합의를 안 했어요. 근데 계약은 체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가계약금 100만 원만 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2배 돌려줘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2배 돌려줘야 될까요? 이 문제예요. 근데 100만 원 돌려주냐 200만 원 돌려주냐 가지고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해달라고 하면 착수금으로 보통 300만 원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300만 원이 90년대 변호사님들이 받으시는 착수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그거보다 더 싸게 소송해주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2배 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해제하고 싶으면 돈 받은 사람은 2배를 돌려주고 돈을 준 사람은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배 계산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인 이종호 씨가 피고가 되었죠. 소송이 들어왔어요. 200만 원 달라고. 200만 원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고, 이유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근데 매도인이 안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계약금 대액 배상 규정에 따라서 2배인 200만 원 달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계약이라고 안 하고 가계약이라고 하죠. 가는 한자로 가짜 할 때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일본어인데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임시로 준 돈인데 그게 계약이 됐나? 이런 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계약금 법리가 되게 어려워요. 변호사들도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좀 정교하게 뭔가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될 때는 퍼플렉시티라는 검색 전용 AI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퍼플렉시티한테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법적 차이가 뭔가요? 그냥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꼭 존댓말 안 쓰셔도 됩니다. 반말 써도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의 대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 미작성, 조건 미합 상태에서 대액 청구가 가능한지 판례를 좀 알려주세요. 판례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항상 퍼플렉시티는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를 또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검색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좀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런데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아까 제가 질문한 대로 그대로 넣었고, 얘가 쭉 검색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근거들이에요. 클릭을 하면 다 화면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대 계약금 법적 성질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좀만 틀어볼까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파기 시 대액 지급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자 보세요. 본 계약이 성립하고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여야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실제로 체결됐냐 안 됐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진짜 가계약 관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계약 체결 안 할 때 2배 돌려주기로 약정 안 했다면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관행상 어떻고 뭐 이런 하우싱 판례가 어떻고 경향을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런 근거 자료들이 다 있어요. 얘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효력, 판례 모험 효력 분석 이런 걸 누가 조사해서 쓴 글을 검색해서 보고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미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배액 청구가 가능하냐? 원칙은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합의가 안 됐다면 계약 자체가 안 된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주요 판례가 어떤 게 있었고, 그래서 챗GPT나 이런 AI들이 알려주는 판례 보면은 틀린 게 많은데 퍼플렉시티는 거의 정확해요. 왜냐면 진짜 있는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보죠. 어느 쪽 당사자를 전제로 한 논리 정리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나 배우인 쪽으로 정리해줘 하면 쭉 써줘요. 네. 내수인 쪽으로 써달라고 하면 쭉 또 써주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정말 그 AI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게 우리가 핸드폰 요즘 다 쓰시잖아요. 핸드폰만 쓸 줄 아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해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성립한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시연을 보이기 좀 어려서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그거 다 첨부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캡처하면 넣어도 다 읽어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봤더니 잔금일, 입주일, 뭐 수리 조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에 대해서도 얘가 판단을 할까 판단합니다. 그냥 메시지 다 집어넣고 지가 읽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이런 내용 없고 저런 내용 없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답을 써보죠. 그래서 이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쓰실 때는 상황을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좋고 반복해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수정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해줘. 객관적으로 분석해줘. 이런 용어를 넣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법원에서 얼마 전에 신문 나왔는데 이 환각작용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심하니까 AI가 반드시 검색해 보셔야 돼요. 법률을 인용을 했다. 뭐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이다 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법령을 검색을 하면 여기서 민법이다. 그러면 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조문에 가서 그 조문 내용이 AI가 말한 내용이랑 같은지는 그거는 인간이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판례가 나왔다. 판례 검색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요새 홈페이지를 완전 재단장을 해가지고 종합사법 포털이라는